그리고 이제 아까 뭐 중국이나 이런 이게 그 글로벌 분업으로 물건이나 뭐 이런 것들의 공급 때문에 필리핀 곡선이 오히려 이렇게 누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물건만 쓰는 나라가 아니잖아요. 물건도 많이 소비하지만 서비스도 많이 소비를 해요. 그래서 그 뭐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도 심지어 중국에서 했냐? 그건 아니지. 예. 여기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? 이 노동력이라는 게 또 그 세계화라는 거는 이게 미국은 서비스가 70몇 프로고 거기에는 뭐 호텔 레저 뭐 같은 이제 적계 업소가 차지하는 비중도 굉장히 크고 거기서 그런 산업에서 고용되는 사람도 굉장히 많다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. 그죠? 그랬는데 지금 예전에 이런 거 없을 때 예전에 이런 거 없을 때는 아무래도 잘 넘어왔으니까 공급이 그러니까 노동 공급이 원활했죠. 뭐 불법 이민이 됐던 뭐가 됐던 어찌 됐던 노동을 제공을 했으니까. 근데 이제 그 트럼프 이후 코로나 이후 이제 미국이 이민법을 좀 강화하면서 요즘 미국 신문 보면 전부 다 타이틀 42 그 얘기밖에 없는데 쉽게 말해서 이제 예전보다 좀 세게 쫓아내. 예전 같으면 온 가족이 뭐 이렇게 넘어와서 일을 하다 하고 뭐 애들 뭐 이렇게 학교 다니고 하고 있으면 걸리면 뭐 아빠만 쫓겨난다거나 이랬는데 요즘 뭐 일절 없습니다. 그냥 다 쫓겨나요. 그러니까 이러니까 고용 시장이 튼튼한 거야. 고용의 공급이 줄었으니까. 그래서 이거는 금리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. 이게 미국에서도 얘기가 많습니다. 여기 보면 이게 지금 타이틀 42가 뭐냐면 이게 쉽게 말해서 개정된 이민법인데요. 요것 때문에 많이 쫓겨. 지금 코로나 시작 때부터 여기 미국에서 쫓겨났으면 뭐 때문에 쫓겨났는지를 봤는데 요게 대부분 40입니다. 여기 최근에 타이틀 A 같은 경우도 좀 있는데 예전에는 없었거든요. 안 보냈다는 건데 근데 42 같은 경우는 코로나 그 상황에서도 계속 이렇게 그 멕시코에서 넘어오는 히스패닉들의 노동자들을 계속 쫓아내고 있는 거예요. 계속 쫓아내. 그러니까 고용이 단단한 겁니다. 그러니까 그 라이브 마켓이 강한 게 아니라 라이브 마켓이 수요가 줄고 있는데 공급은 더 줄어서 강한 것처럼 보이는 거야. 그러니까 지금 고용 지표 어제 또 잘 나와가지고 순간 뭐 나스닥 잠깐 빠지고 막 했었는데 그게 진짜 좋은 것이냐? 그게 아니라 진짜 좋은 직장들은 줄고 있어요. 줄고 있는데 그냥 고용 지표들은 어쨌든 뭐 한 사람은 한 일자리를 보지. 그때 말씀드렸죠. 구글 개발자 한 명 뽑는 거하고 그냥 이렇게 서빙하는 사람 한 명하고 어쨌든 일자리는 하나입니다. 하나인 거죠. 그러니까 이게 왜곡이 난 건데 그래서 그런 적개국수 사람들이 이렇게 쫓겨나고 있다 보니까 실제 나빠지고 있는 게 가려진다는 거지. 여기 보면 물론 이제 바이든이 와서는 좀 덜 쫓아내고 있어요. 그 민주당 쪽이 원래는 노예 해방을 링컨에 있기 때문에 히스패닉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공화당을 좋아해야 되는데 민주당 파가 많아진 것도 사실은 이렇게 이 국경 문제 때문이거든요. 사실은 국경 문제인데 바이든이 되면서 지금 이게 예전 방식으로 이게 파란색이 이제 말 그대로 추방되는 거예요. 추방. 그러니까 예전에는 코로나 때는 기존 이민법으로 추방되는 사람 거의 없었습니다. 1년 동안. 근데 대부분이 여기 파란색 이게 타이틀 42. 그리고 바이든 이후로 줄곤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 사이에 쫓겨난 사람들도 꽤 되는 거죠. 꽤 되고 예전에는 없던 거였어요. 그러니까 예전에 요거 하나만 있었거든요. 요거 하나로 그냥 뭐 밀고 땡기고 했는데 이제는 두 개가 되다 보니까 이제 다 공급이 그냥 지금은 미국은 노동자들을 그러니까 원래 이민국가인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이제 밀어내고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고용 시장이 지금 안 강해 보이면 망한 거예요, 그냥. 그냥 깨진 겁니다. 그게 이제 이거는 사실은 연준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. 그러니까 저도 그 인플레가 강할 것이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늘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.
이렇게 고용 시장이 강하고 임금 상승이 계속되는데 어떻게 물가가 내려가겠느냐라는데 그 고용 시장이 그걸 제대로 저는 동의한 고용 시장이 이건 구조적인 문제예요. 이거는 연준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. 그러니까 여기 금리 올라간다고 이 사람이 들어오고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. 이거는 사실 의회나 행정부가 어떻게 그리고 행정부뿐만 아니라 이게 또 북쪽에 있는 그러니까 멕시코하고 국경을 접하고 있는 주하고 아닌 주하고 또 여론 차이도 굉장히 크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도 외국인들이 좀 들어와야지 이제 우리 인구를 채워주지라고 하는데 외국인들이 거의 대부분 살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도 너무 많이 들어온다고 싫어한단 말이죠. 우리도 그런 게 있으니까 미국 오죽 하겠습니까? 뭐 텍사스나 이런 데는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. 넘어오는 게 이제 뭐 개발적으로 넘어오는 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넘어오는 거니까 이제 치안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거든요.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을 제대로 응대를 하려고 하면 그 엄밀히 말하면 이제 또 불법 체류자기도 하고 발각 때부터 쫓아내야 되는 상황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그쪽은 이제 생활의 컨디션이 떨어지는 상황이 됐고 그래서 지금 이번에도 타이틀 42를 이제 바이든 행정부하고는 요걸 좀 어떻게 좀 손은 좀 보자 했는데 안 됐습니다. 안 됐고 그냥 그 유지하는 걸로 일단은 됐고요. 그리고 이제 그 남부주에서는 이제 아예 그냥 주법을 통해서라도 막겠다.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게 좀 골치 아픈 상황입니다. 골치 아픈 상황. 그러니까 이거를 연준도 이거를 보고 있으면 이런 그 미국 고용 시장이 갖고 있는 이 구조적 문제를 연준 혼자서 금리로 이게 다 해결을 하는 게 말이 되냐? 그러니까 그게 옳은 건가요? 그게 또 그리고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뭐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건가? 그냥 금리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지금 금리를 올려가지고 직장을 잃는 사람들은 그냥 미국에서 그냥 미국 시민들인 거예요. 근데 고용 시장이 탄탄해 보이고 구직자보다 그 사람을 뽑는 게 더 많아 보이는 건 그냥 그러니까 저숙련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이 잘못 보고 처방을 잘못 때리는 걸 수 있어요. 그러면 이게 심각해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. 심각해질 수 있어요. 지금까지는 그래도 미국 경제가 이제 뿌려놓은 돈도 있고 뭐 어느 정도 잘 버텨왔는데 이거 이제 서비스까지 무너지고 이런 상황에서 또 고용을 이유로 계속 때린다? 이거 치명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. 근데 연준이 이걸 모를까?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연준이 사실 고민일 거예요. 이게 정치권에 대해서 약간 그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블라드가 먼저 고용시장을 강할 거지만 인플레는 없다는 식으로 발을 슬 빼는 연설을 올해 초부터 시작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. 연준도 이제 고금리가 무슨 뭐 정의봉이 아니거든요. 뭐 물론 뭐 흥청망청하고 다 뭐 이상한 JPG 뭐 돈 주고 사고 이런 것들이야 금리로 어떻게 이렇게 뭐 홍군형을 낼 수 있겠지만 그건 뭐 이미 뭐 예전형이 다 끝났고요. 뭐 테슬라도 이 지경이 됐는데 뭐 이제 다 이제 테슬라까지 두드려 팼으면 뭐 이제 할 만큼 했다고 보는데 문제는 고용 시장은 연준의 목표기도 하지만 연준이 할 수 있는 게 사실 뭐가 있냐. 그 옛날에 그 미국 안에서 그냥 다 해결할 때 필립스 곡선이 빳빳할 때야 뭐 그냥 실업률 내려오고 좀 하면 살짝 올려가지고 카트 하면 되는데 뭐 이게 먹혀야 말이죠. 먹혀야 말이지. 그리고 연준이 나와가지고 이민법 개정하라 이럴 수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이제 머리 아플 거예요. 머리 아픈데 그 지금 연준 입장에서는 이제 고용도 일단은 어쨌든 목표니까 좀 뭔가 좀 돼야 되는데 이게 또 정치판에서는 해결될 기미도 안 보이고 그렇다고 연준이 정치적 발언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? 공화당은 오히려 더 요새화하자 그냥 트럼프가 했던 거 다 만들자 뭐 이렇게 가고 있는데 또 하든 지금 좀 머리 아픕니다.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미국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인 거예요. 연준의 문제가 아니야. 사실 연준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요.